안녕하세요, 홍씨입니다. 오늘은 르노의 그랑 콜레오스입니다. 흔히 오로라 1으로 알려진 프로젝트명은 드디어 이렇게 월드 프리미어로 부산 모빌리티 쇼에서 공개가 되었는데요. 이 중앙부에 있는 유니크하고 독특한 컬러가 아마 키 컬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려 4년 만에 르노에서 신차가 나온 거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정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저도 처음 봤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디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면부를 보시면은 르노로 사명이 바뀌면서 신형 로장주 엠블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릴 같은 경우는 앞서 제가 시승을 했었던 아르카나하고 거의 비슷한 느낌을 가져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르노의 새로운 로장주인 이 육각형을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함으로써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전면부에서부터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색깔은 탄 색깔인 것 같고요. 좌우측에는 약간의 무채색 컬러가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이런 유채색 컬러도 그랑 콜레오스하고 잘 어울리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범퍼 아래쪽에 보시면은 전면부하고 비슷한 육각형의 패턴이 정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이 차량은 이테크 하이브리드 차량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2.0 가솔린과의 디자인 차이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일단 하이브리드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공격적인 에어덕터를 가지고 있다는 게 특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안쪽에 보시면은 굉장히 에어로 다이내믹에 신경을 많이 썼다라는 게 느껴지는데요. 전동화 차량이 아니기는 하지만 이런 에어로 다이내믹을 신경을 쓰면서 만들었다는 게 상당히 뭔가 전비라든지 연비가 잘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 헤드라이트도 신형이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느낌이 들어가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방금 이렇게 점등이 되었습니다. 현재 주간주행등이 2줄로 들어가 있는 형태이고요. 섹션도 3분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봤을 때 정말 예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헤드라이트는 LED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요. 비상등 같은 경우는 주간주행등과 겸용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야간에 봤을 때 디자인이 정말 예쁘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본인 라인도 보시면은 이 차량은 현재 중형 SUV인데요. 실제로 봤을 때 전고가 상당히 높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 차종으로는 기아의 소렌토와 현대의 산타페를 경쟁 차종으로 삼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보았을 땐 르노 콜레오스는 직각보다는 유선형을 정말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작아 보이는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기존의 QM6하고 비교한다면 차체가 정말 많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본인 라인도 보시면은 굉장히 높죠. 그리고 보닛의 캐릭터 라인 같은 경우도 상당히 공격적으로 빠져 있는 거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차량은 이테크이기 때문에 약 240마력의 힘을 발휘하지만 뭔가 고성능 느낌까지 같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측면부로 오시면 엄청나게 긴 휠베이스가 눈에 띄는데요. 르노 그랑 콜레오스 같은 경우는 볼보와 지리자동차의 합작품인 CMA 플랫폼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현재 CMA 플랫폼으로 만들어진 차량은 볼보의 XC40이 있고요. 폴스타의 2가 있습니다. 두 차종 모두 실내 공간이 정말 넓었는데요. 이 그랑 콜레오스도 그냥 딱 봐도 실내 공간이 정말 높게 잘 빠졌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제 휠도 보도록 해볼게요. 현재 이 차량은 전시 차량이기 때문에 거의 풀옵션에 준하는 상태인데요. 현재 20인치 휠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 트림 같은 경우는 아마 한 18인치부터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역시나 하이브리드 차량이기 때문에 공력 휠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이 좀 밋밋할 수가 있는 부분에 투톤을 넣음으로써 좀 더 역동적인 느낌을 가져가고 있고요. 휠캠 역시 새로운 르노의 로장주 엠블럼이 들어가서 상당히 예쁩니다. 예뻐요. 참고로 타이어 같은 경우는 금호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사이즈는 245에 45가 들어가 있습니다. 휠아치 쪽을 보시면은 블랙 하이글로시가 들어가 있는데요. 르노 콜레오스 같은 경우는 총 3가지 트림으로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아마 기본 트림 같은 경우는 이 클래딩이 무광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바디 컬러랑 동일한 컬러가 들어갈 것 같은데요. 이 차량은 풀옵션이라서 이렇게 디자인 패키지가 살짝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벨트 라인 같은 경우도 그냥 두지 않았어요. 휠아치와 마찬가지로 블랙 하이글로시를 넣음으로써 투톤의 느낌도 나면서 확실히 세련된 이미지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도어 캐릭터 라인 같은 경우는 별도로 그렇게 굴곡을 많이 넣지 않고 전체적으로 볼륨감을 살려놓은 디자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이드 미러는 블랙 컬러로 들어가 있어서 확실히 뭔가 좀 스포티한 느낌까지 같이 가져가고 있죠. 그리고 아래쪽에는 카메라 모듈이 달려 있습니다.
오늘 제가 힐을 신지 않았기 때문에 제 키 기준으로 이 르노 그랑 콜레오스가 이 정도의 전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체감적으로는 5세대 말고 4세대 산타페와 거의 비슷하게 느껴지고 있고요. 이렇게 루프렉까지 같이 있기 때문에 캐리어를 바로 올릴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랑 콜레오스의 후면부를 보면은 상당히 예쁘게 느껴집니다. 일단 좌우로 이어진 리어 램프가 굉장히 독특한 느낌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특히나 요즘 르노 차량들이 리어 램프를 일렬로 이어놓아서 차체 사이즈가 커 보이는 장점과 함께 심플한 느낌을 많이 가져가는데요. 르노의 4년 만에 나온 신차답게 그랑 콜레오스도 좌우로 이어진 타입의 리어 램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3D 클리어 타입으로 들어가 있어서 뭔가 수입차 느낌까지 같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렁크 아래쪽에는 콜레오스라고 엄청나게 큰 엠블럼과 함께 레터링이 같이 들어가 있고요. 참고로 리어 램프가 켜졌을 때에는 이런 느낌이고요. 좌우로 이어진 타입의 아래쪽에 점선형으로 한 번 더 보여주기 때문에 시인성도 좋을 뿐더러 인테리어적인 효과도 굉장히 좋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 차량은 화이트 바디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 리어 램프와의 조합이 좀 더 신선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컬러는 무광 바디 컬러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이 르노에서 순정으로 무광 컬러가 들어간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콜레오스에서 거의 최초로 들어가는 외장 컬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봤을 때 콜레오스와 잘 어우러지는 느낌이 납니다. 자, 그리고 르노 콜레오스의 트렁크 버튼은 아래쪽에 위치합니다. 번호판 위쪽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차량은 풀옵션에 준하는 트림이기 때문에 전동 트렁크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 콜레오스 같은 경우는 3가지 트림으로 출시가 되지만 제 예상으로 기본 트림 같은 경우는 전동 트렁크는 미포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트렁크 적재 용량 같은 경우는 QM6 기준으로 훨씬 더 크게 느껴지고 있고요. 조금만 더 2열과 자리를 타협을 한다면 3열 시트까지 넣을 수 있을 법한 공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넓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외에 2열 폴딩을 했을 경우에는 총 적재 용량이 2000리터 이상이 나오기 때문에 웬만한 캠핑이라든지 차박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안쪽에 보시면은 별도의 소화기와 함께 수납 공간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소화기 같은 경우는 2024년 기준으로 차량에 의무적으로 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소화기까지 같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실내 마감재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플라스틱이 많이 적용이 되어 있지만 아래쪽에 펠트 소재가 부드럽기 때문에 의외로 고급스러움이 존재합니다. 참고로 지금 보시는 차량은 콜레오스에서 최고 트림인 알핀 차량인데요. 특징으로는 전용 내외장 디자인과 함께 전용 휠이 들어가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특히 벨트 라인부터 이어지면서 블루 컬러를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는 이테크 친환경 파워트레인을 조금 강조하는 컬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20인치 휠하고 비교했을 때 이 알핀 전용 20인치 휠이 상당히 공격적이면서도 고성능 느낌을 많이 가져가고 있는데요. 그 아래 트림 같은 경우는 공력 휠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뭔가 연비에는 좋겠지만 엄청 예쁘지는 않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알핀 트림은 조금 더 고성능 느낌을 가져간다는 게 차이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이 범퍼 가니쉬 같은 경우도 알핀은 블루 컬러를 많이 채택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테크 하이브리드 엠블럼 같은 경우도 그냥 두지 않고 블루 컬러가 들어가 있다는 게 특징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면부에도 포인트에 가니쉬가 들어갑니다. 전체적으로 알핀 트림 같은 경우는 디자인 패키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내외 전용 패키지가 들어가 있어서 확실히 포스감이 조금 더 좋게 느껴지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내를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도어 트림부터 눈에 가는데요. 보통 르노 차량들 같은 경우는 가죽의 사용 빈도가 다른 타 브랜드와 비교했을 때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랑 콜레오스 같은 경우는 가죽의 사용 빈도가 상당히 많고요. 특히나 이 차량은 최고 트림인 알핀 차량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전용 가니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시트 같은 경우는 총 2가지를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스티치 같은 경우도 별도로 약간의 다른 컬러를 사용을 함으로써 인테리어적인 효과가 크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죽의 재질도 상당히 고급스럽고 부드러워요. 자, 현재 르노 콜레오스 실내에 들어와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 디자인은 앞서 제가 시승했었던 아르카나와 비슷한 것 같으면서 약간 다른 모습을 취하고 있는데요. 일단 정중앙에는 로장조 엠블럼과 함께 지금 이 12.3인치 계기판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래픽이 여태까지 르노차에서 보지 못했었던 새로운 그래픽이 들어가 있어서 신선하게 느껴지고 있어요. 그리고 아래쪽이 조금 더 약간의 세미 D컷으로 들어가 있다는 게 콜레오스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12.3인치 계기판과 함께 12.3인치 인포테인먼트가 들어가 있는데요. 국산차 최초로 동승석에서도 모니터가 들어가 있는 차량인데요. 제가 가장 최근에 또 시승을 했었던 차가 벤츠 E클래스가 있는데요. 상당히 이 실내만 봤을 때에는 벤츠스러운 느낌이 난다는 게 특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인포테인먼트도 자세히 보시면은 기존의 르노차하고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안드로이드 OS 기반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애플 카플레이나 폰 프로젝션을 무선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그 외에도 주유라든지 티맵 기반으로 들어가 있어서 상당히 편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디테일이라든지 터치 감도도 굉장히 빠른 편이에요. 와, 그리고 공조 시스템도 이렇게 인포테인먼트에서도 조작을 할 수가 있고요. 손이 많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래쪽에도 물리적인 버튼으로 한 번 더 배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온도 조절도 이런 식으로 가능하고요. 드라이브 모드인가요, 이거는? 엔진 스타트 버튼은 이 중앙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비상등 버튼 같은 경우도 바로 옆쪽에 이렇게 위치해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인 것 같고요. 무선 충전 패드도 아래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 같은 경우는 기어 셀렉터 옆측에 위치해 있습니다. 타이어는 이런 식으로 조절이 가능하고요. 모드는 총 5단계로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에코 모드와 컴포트, 스포츠, AI, 스노우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요. 스노우 모드 같은 경우는 4륜구동을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이게 프로토 타입이라서 정확히 설정을 할 수는 없고요. 이렇게 안드로이드 기반 OS이기 때문에 플로라든지 다양한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어 노브 방식은 디지털 타입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절이 가능하고요. 매뉴얼 모드도 진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이내믹한 주행도 약간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파킹 버튼은 참고로 아래쪽에 위치해 있고요. EPB 시스템까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이렇게 컵홀더가 위치해 있고요. 사이즈는 노멀합니다. 보통적인 사이즈를 가지고 있어요. 암레스트도 역시나 가죽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안쪽에 콘솔 공간은 엄청 넓지는 않지만 그래도 자잘자잘한 용품들을 보관할 수 있는 정도의 용량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도 현재 이 차량은 알핀 트림이 아니기 때문에 최고 트림이 아니기는 하지만 고급스러운 가죽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버킷형 시트가 아니긴 하지만 이 사이드 볼스터가 굉장히 두툼하게 들어가 있어서 실제로 앉았을 때 착자감이 좋습니다. 편하네요. 현재 콜레오스 2열에 탑승을 했습니다. 이 운전석 시트를 제 운전 포지션으로 맞춰둔 상태이고요. 그랬을 때 레그룸이 2뼘 정도가 나오고요. 헤드룸 같은 경우는 주먹 3개 정도가 나옵니다. 상당히 헤드룸이 여유롭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경쟁 차종이라고 볼 수 있는 소렌토나 산타페와 비슷하긴 한데 이 레그룸 공간은 콜레오스가 살짝은 협소하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쿠션감 같은 경우도 1열에서 느꼈던 것과 동일하게 굉장히 부드럽고 탄성이 좋은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또 이제 2열 옵션표 사항 같은 경우는 컵홀더가 포함된 암레스트와 함께 2종 공조 시스템. 이 공조 시스템 같은 경우는 터치식으로 온도를 조절할 수 있고요. 아래쪽에는 C타입의 충전 포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이 차량은 4륜구동이 아니라서 이 샤프트가 지나가지 않기 때문에 아래쪽에 턱이 별로 없긴 한데요. 약간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트 방식 같은 경우는 좌우측에 터치 타입으로 들어가 있어서 이런 것도 상당히 신미성이 좋은 것 같고요. 또 안쪽에 패브릭 소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은 2.0 가솔린 터보와 1.5 하이브리드 이렇게 2가지 트림으로 나뉘는데요. 가솔린 트림은 현재 이 부산 모터쇼에 전시가 되어 있진 않지만 이테크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실내 내장재가 뭔가 리사이클링된 소재를 많이 사용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실제로 만졌을 때에도 패브릭과 비슷한 소재가 들어가 있어서 캐주얼합니다. 캐주얼해요. 그리고 최고 트림인 알핀 트림의 내부를 타보면 역시나 전용 내외장 디자인이 들어가 있는 특징답게 이렇게 시트 컬러부터 스티치들이 상당히 다르게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최고 트림이기 때문에 이렇게 알칸타라 소재를 많이 사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감성 마력이 조금 더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디자인 패키지이기 때문에 성능 간의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포테인먼트의 화면도 기본 트림과 비교했을 때 컬러감이 조금 더 다르거든요. 그리고 시트 같은 경우도 알핀 전용 시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 트림과 비교했을 때 이 사이드 볼스터 쪽에 파이핑이 좀 더 공격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직선형으로 많이 들어가 있으면서 스티치의 사용 빈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안쪽 이 등받이 같은 경우는 알핀 전용 레터링과 함께 알칸타라 소재가 들어가 있고요. 역시나 소재가 달라서 그런지 좀 더 고급스럽다
않을까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 디자인은 기본 트림과 공유를 하지만 안쪽에 보시면 스티치가 조금 다릅니다. 알핀은 레드, 블루, 화이트 이렇게 세 가지 컬러가 들어간다는 게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도어 트림 같은 경우도 기본 트림 같은 경우는 원톤으로 들어가 있지만 알핀 트림은 이렇게 투톤의 스티치가 들어가 있고요. 기본 트림과 비교했을 때 가니쉬의 재질이 다르기 때문에 감성적인 차이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르노의 신차 그랑 콜레오스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내외장 디자인과 함께 옵션이 공개가 되었지만 가격은 아직까지는 공개가 되진 않았는데요. 다만 경쟁 차종으로 타깃을 잡은 소렌토 하이브리드와 산타페 하이브리드의 가격대를 보았을 땐 아무리 비싸더라도 4천만 원 미만대로 출시가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럼 이 르노 콜레오스 같은 경우도 시승기를 빠르게 준비해 보도록 해볼게요.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